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그 경제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꽤 많은 그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아니라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좀 어드저스를 해야 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 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분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성장이라. 혁신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 중심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 경제와 이게 같아 있는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근데 역할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잘못되고 보상책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5,000명, 구급 공무원 5,000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저도 5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이거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
그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팩트가 좀 잘못된 건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거가 문제라고 한 거는 5천 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그 사회 보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교사가 돼야 되겠다, 대기업 가야 되겠다 그런 사회 보상 체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체감 실업이 지금 120만입니다. 전체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 일자리가 됐든 이거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민간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120만, 23.6% 체감 청년 실업률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이 어렵고 절망에 빠진 이 노동시장과 청년들에게 그런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조정 할 때 저희하고 또 일을 많이 하셔서 후보자께서 뭐 일을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 과거에 두 정부에서 계속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또 국무조정실장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의 기조가 낙수효과에 기반한 그런 경제성장 정책이었는데 실제로 후보자께서도 2014년 2월에 아랫목 윗목으로 가서 국민이 체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옮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아랫목 했던 얘기의 컨텍스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2월 그때 아마 고용률 70% 로드맵 작업을 할 때 했던 말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 그 고용을 위해서 70% 만들고 그때 이제 기초연금 도입 일자리 창출 그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시에 낙수효과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계속 하시면서 하신 얘기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요. 아까 우리 심기준 얘기했지만 제가 그 만들었던 국장 때 비전이 이미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도 개혁과 성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아시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 상호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하셨던데 민간 일자리 위주로 사실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그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보면 공무원을 이제 후보자께서 철밥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직돼 유연하지 못한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공무원 사회 관료사회의 특징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사회나 이 공공부문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개혁해야 될 부분을 놔두고 그냥 무작정 밀리게만 해서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순환을 막아서 이들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방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개념 자체는 너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후보자 스스로가 그 칼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 게임의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생기는 시장, 독과점 시장이라든가 공공부문, 사회적 지대를 누리는 특정 지역사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 얘기로 보자면 어떤 관료사회나 어떤 공공부문이라는 게 독과점적 구조를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대화시켰을 때 오히려 경제 위축될 수 있다.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전적 공감합니다. 이 공공부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 이쪽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하게 이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추경 문제는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용절벽 또 지금 고금 세대가 91, 95년생들이 앞으로는 계속 많이 나오는 측면에서 그 민간 부문 일자리를 공적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고민 재정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다른 지면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는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으면서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이 추경 성패의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